이거 다시 해줄게.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무라카미 하루키. 이게 그 남자 주인공이랑 이 소설 속의 여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첫사랑 여자를 다시 만나. 그러면서 불륜? 뭐 약간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소설은 되게 야해. 그때 내가 막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소설 속 남자 주인공 이름이 하지메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 하지메가 12살 때 그 여자를 처음 만났나 봐. 뭐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여자의 이름은 시마모토. 30페이지. 나는 시마모토와 만나지 않게 된 후에도 언제나 그녀를 그립게 떠올렸다. 사춘기라는 혼란으로 가득 찬 안타까운 기간 동안 나는 몇 번이나 그 따뜻한 기억으로 격려받았고 치유받곤 했다. 그리고 나는 오랜 동안 그녀에게 내 마음속의 특별한 부분을 열어두었던 것 같다. 마치 레스토랑의 구석진 조용한 자리에 예약석이라는 팻말을 살며시 세워놓듯이 나는 그녀를 위하여 그 부분만은 남겨두었다. 시마모토와 만나는 일은 이제 2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이 하지메라고 했잖아. 얘가 그러니까 12살 때 그 계속 평생을 잊지 못하는 시마모토라는 여자애를 만나고 그 여자애가 근데 약간 소아마비? 그런 게 있어서 다리를 약간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었어. 근데 이 남자의 시대 때는 외동이 별로 없어. 자기네 학교에 외동 아들, 뭐 외동 딸들이 별로 없었나 봐. 그래서 약간 그 외동 컴플렉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막 이런 거 같은 걸 갖고 있었어. 이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인 이 하지메라는 애가. 근데 시마모토라는 여자애도 외동이었는데 그 여자가 약간 좀 소아마비 이런 것 때문에 걷는 게 조금 불편했는데 집이 같은 방향이었던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매일 등하교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40분, 1시간 정도를 학교까지 걸어가고 막 이러는데 둘이 같이 다녀, 맨날. 둘이 맨날 같이 다니면서 약간 걸음이 느린 이 시마모토를 위해서 얘도 되게 천천히 이렇게 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항상 즐거웠어. 그래서 이렇게 그 다리가 불편한 시마모토를 위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고 좋았는데 이 남자애가 뭐지? 아버지 때문에 전학을 가나? 이사를 가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학교에 갔을 때 이제 이 여자애가 나는 계속 너랑 이렇게 너가 이사를 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고 우리는 진짜 뭐 그렇게 지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자애가 이 여자애가 너무 좋긴 하지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뭐 만나고 싶은 뭐 약간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서 아무튼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연락이 끊어져. 이 시마모토라는 애랑. 그렇게 연락이 끊어지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복잡한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좋으면서도
좋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여자를 사귀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이 여자애는 마음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 이 남자애가.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뭐지? 이게 몇 살이야? 18? 18살 때 또 이렇게 다른 여자애를 만난 그 다른 여자, 18살 때 만난 그 여자의 이름이 이즈미야. 46페이지. 이즈미. 그녀는 시마모토와는 물론 다르다. 이 여자아이는 시마모토가 나에게 준 것과 똑같은 것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내 품 안에 있고, 그리고 그녀가 내게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고 있다. 내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어야 할 이유 같은 게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간이란 건 어떤 경우에는 그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이거 보면서 약간 또 오해영에서 그런 거가 나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뭐 그런 식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면 죽어. 뭐 약간, 이런 게 나왔던 드라마가 아마 그걸걸? 또 오해영? 아닌가? 다른데, 어디서 내가 봤었어. 좀 웃기면서 뭔가 묘하게 약간 이렇게 누구 좋아할 때 이런 생각 이렇게 해보지 않아? 아니야? 안 해봐? 약간 이거 좀 살짝 그 생각 났어. 인간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잊을 수가 조금 그러니까 뭐였지? 조금 그냥 마음에 걔는 죽었어 연락 못해 걔는 죽었으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인간이란 건 어떤 경우에는 그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래 라고 이렇게 소설 속에서 나오네. 여기서 그 18살 때 이제 사귀었다고 해야 되나? 18살 때 사귄 그 이즈미라는 여자애랑도 조금 약간 약간 이렇게 싶은 게 있는데 이제 18살이면은 되게 약간 그쪽으로 약간 호기심이 되게 발달돼 있었을 때잖아,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 남자애는 이제 약간 그쪽으로 이렇게 막 너무 궁금하고 다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닫아두는 거야. 싫어.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뭐라 그랬지? 이렇게 뭐 앉는 것까지 허용해주고 뭐 여기 그게 나오나? 뭐 지금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 하루는 이 남자의 부모님이 부모님이 뭐 이틀인가? 뭐 이렇게 집을 비운다고 하루인가 뭐 집을 비운다고 뭐 이런 식으로 듣고 이제 그 전에도 원래 이 남자애랑 이 여자애는 이렇게 이 남자애가 계속 막 쫄라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앉는 것까지만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벗고 안고만 있자 뭐 이런 식으로 안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만 했던 관계였어. 근데 이제 이 남자애가 오늘 부모님이 어디 가시는데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꼬셔. 그래서 여태까지도 항상 그냥 앉는 거에서 끝냈으니까 여자애가 또 이제 그냥 또 그러겠지. 내가 싫다고 하면 얘는 안 할 아이야. 이런 믿음이 있는 상태였던 거지.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이게 내가 좀 예전에 읽었던 거라서 기억이 완전 막 디테일하게 다 기억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막 그런 소설들처럼 잘못 기억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그런데 이
애랑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러고 있는데 이모가 찾아와. 이모가 찾아와서 뭐, 하지메, 이모 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너무 당황한 거야. 다 벗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숨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여자애가 숨어 있어. 숨어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딱 이렇게 나와서 뭐 이모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됐는데 이모가 안 가는 거야. 이모가 딱 거실에서 막 이렇게 뭐 너 걱정된다고 엄마 아버지 오늘 안 계시니까 밥 해주려고 왔지. 이모가 밥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밥을 하고 막 이러면서 안 가는데 이 여자애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뭐 그 창문을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응? 왜 벗고 있을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이 남자애가 계속 쫄라가지고 원래 그 전부터 그냥 그러면은 안 할게, 안고만 있자,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안 할게, 안 하는데 나는 그냥 너 살과 내 살이 이렇게 닿고 있는 게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맨살이 닿고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안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부터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허락을 해줬던 거야. 이 여자애가 절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날도 이 남자애가 이렇게 쫄라가지고 와서 이제 그냥 안고만 있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남자애인데 계속 졸랐지. 계속 졸랐는데 여자애가 싫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소설 속에서 나오는 게 이 남자애가 또 얘네가 지방에 살고 있었나 봐. 그 고등학교 때도 지방이었나 봐. 이 남자애가 공부를 좀 잘했나 봐. 이 하지메라는 소설 속 남자애가 뭐 도쿄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여자애는 계속 이 지방에 남아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갈 생각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이제 그러니까 얘네가 고등학교 때 만났잖아. 그 도쿄 쪽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이 여자애는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를 가지게 되면 얘랑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여자애였던 거야. 근데 너는 그러니까 뭐 부산이라고 치면은 부산에 남을 애가 아니고 서울로 갈 애니까 네가 만약에 이 부산에 남을 애였다면 내가 너랑 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넌 떠나가 버릴 애니까 너한테 나는 내 몸을 주지 않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소설 속에서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근데 이 남자애가 제일 처음 관계를 한 게 그래서 이 여자의 이 이즈미라는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의 사촌 언니랑 한두 달 계속 바람을 펴. 그 여자랑 관계를 해. 그러다가 이즈미한테 그게 걸려. 그래서 이제 이 남자애가 지금은 이제 이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이렇게 나와.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현실에서는 40 몇 살일 거야. 40 몇 살 때쯤에 이즈미를 다 거의 마지막쯤에 이렇게 우연히 보나? 뭐 그런데 이 여자애가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그러니까 자기 사촌 언니랑 그랬다는 거를 알고 나서 이제 이 여자애랑은 끝이 나잖아. 근데 그 이후로 제대로 사람을 그런 충격에 뭔가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되게 이렇게 자기를 더 닫아놓고 뭔가 텅 비어버린 눈빛으로 살짝 이렇게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여자가 돼버려. 아무튼 18살 때 이즈미랑 만나던 시절의 이야기야, 이거는. 이즈미. 그녀는 나를 좋아해 주었고 소중히 대해 주었다. 내가 하는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고 나를 격려해 주었다. 나는 나 자신과 장래에 대해서 그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내 비현실적인 꿈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너는 틀림없이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네 안에는 뭔가 아주 훌륭한 게 있으니까 말이야. 그 말은 그녀가 진심으로 한 이야기였다. 태어나서 이제껏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내가 그녀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도 비록 옷을 입은 채라고는 해도 황홀한 일이었다. 내가 곤혹스러워하고 실망했던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즈미 안에서 나를 위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녀의 좋은 점들을 적지 않게 나열할 수 있었다. 그 목록은 그녀의 결점을 나열한 목록보다 훨씬 더 긴 것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나라는 인간이 지닌 좋은 점을 나열한 목록보다 훨씬 더 긴 것이었다. 이거는 장편이야. 하지만 그녀에게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빠져 있었다. 만약 그녀 안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 것이다. 나는 아마도 결코 참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그녀를 설득해서 그녀가 왜 나와 같이 자야 하는가를 납득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할 확신을 나로서는 갖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물론 성욕과 호기심으로 머리가 꽉 찬 17, 18살의 분별 없는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머리 어느 한 구석으로는 알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섹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럴 만한 시기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해. 뭐라 해야 되지? 이 여자애랑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옷을 다 입은 채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안고 있는 걸로도 만족을 했는데 이 남자애가 내가 소설 속에서는 이렇게 계속 원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 여자애가 싫다고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여자애한테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발견을 이 여자애가 내 거라는 뭔가 확신이 들 만한 뭔가를 발견을 했다면 내가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이 여자애랑 잠자리를 가졌을 텐데, 이 여자애가 자기가 하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돼, 우리는 뭐 이렇게 싫어 약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았던 게 그 여자가 딱 싫다고 하면은 알겠어 했던 게 그 여자애한테서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여기 부분. 하지만 그녀에게는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빠져 있었다. 만약 그녀 안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 것이다. 아마도 결코 참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아까 전에 이모가 이렇게 들이닥쳐가지고 뭐지 걔네가 이렇게 하지메? 이 남자 이름 뭐였지? 잠깐. 하지메네 집에서 이렇게 다 벗고 안고 있었다 그랬잖아. 다 벗고 안고 있는데 이모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이 여자애는 이렇게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이모가 안 가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이 남자애가 진짜 미안 뭐 이모가 그래도 화장실 가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이모가 화장실 갈 때 그때 몰래 나가는 걸로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미안하다고 제발 미안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모가 화장실 간 타이밍에 이제 얘가 뭐 휘파람을 불어서 뭐 이렇게 그러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 빠져나가는데 이제 이 여자애가 너 때문에 오늘 아무도 안 온다며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 남자애한테 원망 같은 그런 말들을 막 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 남자애한테 막 원망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남자애가 뭐라 그랬지?
계속 듣고 있었나? 그냥 읽어줄게. 그 부분이야. 그런 부분이지. 그러면서 이 여자애가 이렇게 하는 말 같은 거야. 이즈미. 넌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그리고 나를 소중히 대해주고 있어. 그건 알아. 하지만 네가 정말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때때로 알 수 없어진단 말이야. 넌 분명 머릿속으로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거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눈치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건 어쩌면 네가 외아들이기 때문인지도 몰라. 넌 혼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야. 너 자신만 알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나를 때로는 몹시 불안하게 해. 왠지 모르게 외톨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 너랑 껴안고 있을 수 있어서 기뻤고 어쩌면 모든 일이 이대로 잘 되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모든 게 내 맘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 그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나도 대충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즈미는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이즈미를 좋아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선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만일 오늘 이모가 갑자기 들이닥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저런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잘 되었을지도 모른다. 만일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훨씬 기분 좋게 헤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훨씬 더 행복한 기분에 젖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설사 오늘 이모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그와 비슷한 무엇인가가 언젠가는 일어났을 것이다. 만일 오늘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아마 내일 일어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그녀를 납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왜 내가 그녀를 납득시키지 못하느냐 하면 그건 내가 나 자신을 납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 남자애가 하즈메가 처음 자네가 이 여자의 사촌언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촌언니에 대한 이야기인 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내가 처음으로 같이 산 여자는 외동딸이었다. 그녀도 역시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거리를 걷고 있으면 스쳐 지나간 남자가 무심결에 뒤돌아볼 정도의 타입은 아니었다. 오히려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에 가까운 그런 평범한 여자였다. 그런데도 처음 그녀와 마주했을 때 나 자신도 영문을 알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그녀에게 끌리게 됐다. 그건 마치 대낮에 길을 걷다가 느닷없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거기에는 어떤 제한도 조건도 없었다. 원인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도 없고 만약도 없었다. 약간 그렇게 되면서 아무튼 그 사촌 언니랑 이즈미라는 여자애랑은 결국 한 번 더 앉아. 한 번 더 앉은 상태에서 이 이즈미의 사촌 언니를 어떻게 소개받나? 뭐 사촌 언니야?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촌 언니를 만나서 그 사촌 언니랑 계속 맨날 이제 그 사촌 언니네 집에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걸려. 이즈미가 그걸 보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남자애가 다시 뭐라 해야 되지? 소개팅 같은 거를 해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 남자의 마음 한구석에 12살에 만났던 그 시마모토라는 여자애가 항상 있었다고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12살에 그 약간 소아마비 뭐 이런 거 때문에 살짝 발을 저는? 근데 이 남자애가 아무튼 여자친구 없이 이렇게만 있으니까 친구가 뭐 누구 소개팅 시켜줄게 했을 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덧붙여. 근데 그 여자 약간 다리가 불편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니까 이 남자애가 원래 소개팅 생각이 없었는데 혹시나 약간 시마모토일 수도 있고 혹시나 아니면 뭔가 그냥 시마모토 그런 느낌을 아무튼 받아가지고 그 소개팅을 하겠다고 해. 그 소개팅에 나온 여자가 그러니까 약간 좀 다리가 불편한 그 여자애가 나와서 이렇게 그 소개팅 시켜준 그 걔네들 커플이랑 넷이서 더블 데이트 같은 거를 하는데 뭐 그 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남자애가 하는 말 같은 거야.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더라면 우린 어쩌면 사이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뭐라고 해도 그건 더블 데이트였다. 연인을 찾는 게 그 행위의 본래 목적이다. 만약 그 상대와 두 번 계속해서 데이트를 한다면 거기에는 그 나름의 책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 나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여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물론 내가 그녀를 만나는 일은 그 후 2번 다시 없었다. 그러고 나서 이 하지메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 근데 그 여자가 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돈이 많으신 아버지를 둔 여자였어.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하게 돼. 원래 월급쟁이였나? 원래 이 하지메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돈 많은 장인을 둔 여자, 돈 많은 아빠를 둔 여자를 만나서 되게 결혼을 해. 이제 그 장인이 이제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너한테 뭐 이렇게 사업 같은 하지메한테 사업 같은 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월급쟁이 생활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장인이 하는 말이야.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 월급쟁이 생활이나 하고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쉽게 성공하긴 힘들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운도 필요하고 머리도 좋아야 해. 그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무엇보다도 자금이 필요하지. 충분한 자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수법을 아는 거야. 방법을 모른다면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 그가 말하는 수법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쌓아 올린 시스템을 뜻한다. 유용한 정보를 빨아들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뿌리내리고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까다롭고 복잡한 시스템을 뜻하는 것이다. 수익금은 때로는 다양한 법률이나 세금의 그물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형태를 바꾸기도 하며 증식되어 간다. 그는 그런 시스템의 의미를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남자애가 이제 유튜브 구독해줘. 유튜브에도 몇 개 올라가 있어. 아무튼 근데 이 남자애가 아무튼 그 여자랑 만나가지고 이제 다니던 회사를 장인어른이 이제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뭐 내 거 건물에다가 뭐 너 하고 싶은 사업이나 뭐 이렇게 가게가 뭐 장사하고 싶은 분야 뭐 그런 거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남자애가 바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너 바 해. 뭐 이런 식으로 바 해봐. 뭐 그런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해서 막 투자를 해줘. 근데 이 남자애도 그래도 이렇게 머리도 좋고 해가지고 그 바가 잘 돼. 바가 잘 돼서 뭐 또 2호점도 열고 뭐 3호점도 열고 가게를 3개인가 4개인가를 열고 이제 돈도 되게 많이 벌어. 그래서 돈도 되게 많이 벌고 생활의 여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야. 이거 뭐 2호점도 잘 되고
그러니까 2호점이 잘 되니까 이거 노하우가 있어서 또 3호점도 잘 되고. 그러던 와중에 시마모토를 만나. 이 남자의 그 바가 유명해지면서 무슨 잡지 같은 거에 그게 실려. 이렇게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논현동 맛집 뭐 바 뭐 70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실리면서 뭐 얘의 뭐 친구 예전 동창들이 가끔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성공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했지만 시마모토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얘가 이제 바에 나가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바에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분위기도 좋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흘끔흘끔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식하면서 보고 봤는데 그 여자애가 뭐 화장실 가려고 잠깐 일어났는데 걸음을 똑바로 걷는 거여서 그러면 뭐 아니구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약간 혹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걸음을 똑바로 걸으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뭐지 그 여자애가 그러니까 혼자 와가지고 문가에 있어서 뭐 이렇게 위스키 같은 거를 막 칵테일 같은 거를 시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걔 하지미한테 먼저 막 말을 걸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밝혀 사실 나 시마모토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남자는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그런 상태였잖아. 그래도 그냥 이 시마모토를 만난 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계속 시마모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집에 아이도 있고 부인도 있고 하는데 시마모토가 또 언제 우리 바에 들러줄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첫 만남 때였을 거예요. 처음 이제 그 여자가 바에 왔을 때 헤어질 때 이제 하지메가 시마모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시마모토가 아마도 라고 대답을 해. 그 후 꽤 오랫동안 시마모토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로빈스 네스트의 카운터에 앉아서 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때때로 입구 쪽 문으로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나는 시마모토에게 뭔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닌가 하고 걱정스러워졌다. 뭔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하고. 나는 그날 밤 내가 한 말을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그녀가 한 말을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짐작이 가는 건 딱히 아무것도 없었다. 어쩌면 시마모토는 나를 만나고 정말로 실망했는지도 모른다.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아름답고 이젠 다리를 절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에게 있어 귀중한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리라. 석 달은 너무나도 긴 공백이었다. 만일 정말로 올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전화 정도는 걸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나를 잊은 것이라고 난 생각했다. 나라는 인간은 이미 그녀에게는 그다지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난 몹시 괴로웠다. 마치 가슴에 작은 구멍이 뚫려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어떤 류의 말은 언제까지고 사람의 마음속 깊이 남는 법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가 처음 찾아오고 나서 이제 시마모토가 우리 또 언제 다시 만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여자가 아마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이 남자는 이제 아마도라고 했으니까 곧 또다시 방문해주고 또 우리 가게에 또 와주겠지? 하고 맨날 이제 그 여자가 왔던 그 바에 가가지고 맨날 책을 막 읽으면서 그 여자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전화도 없고. 그렇게 석 달이 흘렀어. 그러면 그렇게 석 달 동안 이제 계속 이 여자애를 기다렸는데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런데 그 여자애가 또
비 오는, 그 첫날도 비 오는 날 이 시마모토가 찾아왔었는데, 다시 석 달이 지나서 또 그 여자애가 두 번째 찾아왔는데,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 근데 이 여자애가 아마 두 번째 만남이었을 거야. 이 여자애가 부탁을 해. 하지메, 나 부탁이 있는데, 나랑 같이, 어떤, 자기가 어떤 강가에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어떤 조건의 강에 가고 싶다, 뭐 이런 데가 있을까? 뭐, 그러니까 뭐, 무슨, 그 강이 바다랑 만나는, 뭐, 그걸 볼 수 있는, 뭐, 약간 그 여자애가 뭐 원하는 강이 있는데 그 여자애도 그 강이 어디 강인지, 뭐, 한강인지, 뭐, 어디 강인지, 뭐, 이런 식으로는 모르지만 어떤 모양의 강 같은 게 우리나라에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남자애가 생각나는 곳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거 한강에 가면 되는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가면 네가 원하는 그 풍경의 강이 그 지역에 가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자애가 같이 가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남자애가 그 곳 근처에 별장을 사둔 게 있었는데 거기를 가려면은 집에 이 남자애는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를 세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제 뭐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 시마모토가 너무 좋으니까 부인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기로 해. 여자랑 간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니까. 아무튼 그 부인한테 뭐 무슨 낚시 동호회 뭐 이렇게 둘러대면서 뭐가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간단가? 뭐, 다음날 들어간단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여자애랑 같이 그 여자애가 원하는 풍경에 강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뭐 차를 타고 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되게 먼 거리였던 것 같아. 일본 내에서도 이게 일본 소설이거든.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을 가야 됐던 것 같아. 근데 이 여자애가 그렇게 원하는 조건이, 그러니까 강이 바다랑 만나는 뭐 그런 조건을 원했던 거잖아.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여자애가 이 여자애가 아이를 가졌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여자랑 눈 한 번만, 하루를 못 살았나? 아무튼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아이의 뼈가루를 이 여자애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뼈가루를, 그러니까 그 강에다가 이제 뿌려주기 위해서 그런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강을 찾았던 거였어. 원래 이 남자는 몰랐다가 이제 딱 그 강에서 그 여자애가 이렇게 뿌리는 걸 보고 그때서야 처음 안 거지. 시마모토. 비가 되어 내릴까? 이 강물에 뿌린 저 아이의 재가 바다로 흘러들어 물과 뒤섞여 증발해서 그것이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지상에 내리게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야.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 딱 하루밖에 살지 못했어. 2번인가? 3번 안아본 게 다야.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호흡을 잘하지 못했어. 여자아이였어. 이름은 짓지도 않았지. 작년 이맘때쯤 2월이었어. 어디에도 묻고 싶지 않았어. 어두운데 묻고 싶지 않았어. 한동안 내 곁에 두었다가 강에서 바다로 흘려보내 비가 되게 하고 싶었어. 이게 또 이제 아무튼 그렇 비행기 차
아무튼 이렇게 다 뿌려주고 나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비가 막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계속 비행기가,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야. 미뤄지는 거야. 계속 미뤄져가지고 이 남자애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 아, 차라리 이 남자애가 집에는 늦게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비행기 빨리 가는 걸 해가지고 거기 그 비행기로 거기를 갔다가 다시 그거 뿌리고 다시 돌아오면 뭐 늦게는 집에 들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가 비가 막 많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결항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남자애도 어렴풋이 생각을 하기는 해. 아예 차라리 비행기가 결항돼서 이 여자애랑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 어떨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여자애도 그때 차라리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떴으면 어땠을까?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언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225페이지. 시마모토가 하는 이야기야. 나는 변명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 인간이라는 건 한번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변명을 하게 마련이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그날은 그냥 이렇게 다시 제대로 돌아와. 그러니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약간 시마모토가 뭔가 그러니까 지병이라 그래야 되나? 다시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그 여자애는 집에. 그때였나? 뭐 아무튼 갑자기 막 호흡을 잘 막 못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뭐 약간 뭐 이런 일 같은 것도 겪고 둘이서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여자애가 막 바 같은데 그 남자애가 운영하는 그 바에 놀러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많이 얘기도 하고 같이 뭔가 추억도 더 쌓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약간 정신적인 바람 같은 거를 피우지. 정신적인 바람 같은 거를 피게 되면서 나중에 여기 부분이 이제 이 남자애는 계속 그 여자의 생각밖에 안 해. 그러면서 차라리 가정도 다 버리고 애도 필요 없고 나는 시마모토면 돼. 약간 이런 생각까지 빠지게 돼. 여차하면 가정도 버리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냥 그런 돈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시마모토랑 둘이서 그냥 떠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속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 하지메는. 고등학생일 때의 시마모토 사진.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방긋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지금에 비해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근사한 미소였다. 어떤 면에서는 불안정해서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끄는 미소였다. 그것은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고독한 소녀의 미소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메.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넌 행복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는데? 시마모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뭔가 아득한 옛날의 추억을 떠올릴 때처럼 눈가에 매력적인 주름이 생겼다. 시마모토. 하지메, 사진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건 단지 그림자 같은 거야. 진짜 나는 다른 곳에 있어. 그런 건 사진에는 나오지 않아. 그 사진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으려니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제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는 원상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건 그때 그 장소에만 존재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마모토.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야? 하지메. 시간을 메우고 있는 거야. 그동안 20년도 넘게 널 만나지 못했잖아. 그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었어. 시마모토. 이상하네. 넌 그 세월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난 그 세월을 조금이라도 공백으로 놔두고 싶은데 말이야. 만약에 그 무렵 내가 너랑 사귀었더라도 결국은 너한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을 거야. 그래서 넌 내가 지겨워지고 말았을 거고, 넌 더 활동적이고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건 내게는 괴로운 일이었을 거야. 하지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난 너를 지겨워하지 않았을 거야. 너와 나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나는 알 수 있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그래도 이 말만은 확실히 할 수 있어. 난 너를 지겨워하지 않아. 그런 점에서 난 다른 사람과는 달라. 너에 관한 한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난 그걸 느낄 수 있어. 시마모토. 있잖아 하지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종류의 일들은 되돌릴 수 없어. 한번 앞으로 나가고 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지. 만약 그때 뭔가가 조금이라도 뒤틀렸다면 그건 뒤틀린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1Q84 읽은 사람 맞나? 그거 좀 많지. 1Q84. 뭔가 살짝 1Q84 느낌 나. 무라카미 하루키가 써서 그런가 뭔가 익숙한 문체라 그래야 되나? 여기.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종류의 일들은 되돌릴 수 없어. 한번 앞으로 나가고 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지. 만약 그때 뭔가가 조금이라도 뒤틀렸다면 그건 뒤틀린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마는 거야. 얘네가 그 12살에 처음 만났다 그랬잖아. 시마모토랑 하지메랑 12살에 처음 만났을 때 이 시마모토 여자애네 아버지가 LP판 같은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걸 모아놨는데 이 여자애가 이제 이 하지메가 이 여자애네 집에 놀러 오면 맨날 그 LP판 같은 거 이렇게 둘이 같이 음악 같은 거 듣고 낮잠 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악 같은 거 같이 막 많이 들었었거든. 둘이 지금 이제 바람 피는 단계였던 것 같아. 페이지가 이게 262페이지거든. 아마 계속 이렇게 정신적인 바람을 피우다가 이 남자애가 뭔가 이렇게 집을 떠날 그러니까 가정을 다 버릴 결심을 하고 이 여자애랑 자기 그 별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데서 우리 하룻밤을 지내고 오자,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별장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들 같아. 음악을 지금 듣고 있어. 스타 크로스드 러버스. 듀크 엘링턴과 빌리 스트레이혼이 1957년에 만든 곡. 엇갈린 운명을 타고난 연인들. 불운한 연인들. 이 곡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지. 오리지널 연주에서는 조니 호지스의 알토 색소폰이 줄리엣 역을 연주했고 폴 곤잘베스의 테너 색소폰이 로미오 역을 연주했지. 시마모토. 엇갈린 운명을 타고난 연인들. 마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 같네. 하지메. 우리가 연인일까? 시마모토. 너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메. 시마모토. 난 지금의 너를 전혀 알지 못하거든. 난 네 눈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하지. 난 너에 관한 무엇 하나 알지 못한다고.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12살 때의 너뿐이거든.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반이었던 시마모토에 관한 것뿐이지. 그건 벌써 25년이나 지난 옛날 이야기야. 그 무렵에 너에 대한 것 말고는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시마모토. 내 눈에 그렇게 씌여 있어? 넌 나를 모른다고? 하지메. 네 눈에는 아무것도 씌어 있지 않아. 그건 내 눈에서 씌어 있어. 난 너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게 네 눈에 비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시마모토. 있잖아 하지메. 너한테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하지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건 단지 혼잣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직 거기 안 갔구나. 얘네가 이제 만나면서, 미안해. 얘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얘 별장에 가는데 아직 별장 가기 전인가 봐. 이 여자애가 이렇게 한동안 또 다시 막 만나다가, 아까 3달 동안 안 왔다 그랬잖아. 그게 3달이 아니고 6달이었나? 아니면 다시 한번 또 6달의 공백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 조금 헷갈려. 아까 내가 그 여자애가 처음에 오고 나서 그 2번째 방문 때까지 아까 나왔던 게 3달간은 너무 길었다라고 한 거 보니까 그 3달이 있고 또다시 6달의 공백이 있었나 봐. 헷갈려. 그 3달에서 그게 이어져서 6달까지 간 건지 아니면 다시 또 만나다가 다시 또 6달의 공백이 있었는지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 시마모토. 정말 6달은 길었어. 하지만 어쨌든 이제부터 한동안은 아마도 여기에 올 수 있을 거야. 하지메. 그거 매직 워드다. 아마도와 한동안. 너를 보고 있으면 때때로 먼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 그 별은 무척 밝게 보이지. 하지만 그 빛은 몇만 년이나 이전에 보내진 빛이거든. 그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천체의 빛인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 빛은 어떤 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적으로 보이지. 넌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넌 여기에 없는지도 몰라. 여기에 있는 건 네 그림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지도 몰라. 진짜 너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걸 점점 알 수 없게 돼버렸어. 내가 손을 뻗어 확인하려고 해도 넌 언제나 아마도 라든지 한동안 같은 말로 몸을 감추고 말지.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 시마모토. 아마도 당분간은? 하지메. 너한텐 희한한 유머 감각이 있어. 하고 나는 웃었다. 시마모토도 웃었다. 그 미소는 비가 그친 후에 소리도 없이 구름이 갈라지고 그 틈새로부터 최초의 태양빛이 쏟아지는 듯한 미소였다. 눈가에 온화하고 잔잔한 주름이 잡히고 그것은 나에게 뭔가 멋진 일을 약속하고 있었다. 넷킹콜 국경의 남쪽. 하지만 얘네가 이제 그런 노래를 또 같이 듣고 있어. 넷킹콜의 국경의 남쪽이라는 노래. 하지메. 사실 난 말이지 어렸을 때 이 레코드를 들으면서 국경의 남쪽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고 늘 불가사의하게 생각했었거든. 시마모토. 나도 어른이 되어 영어 가사를 읽어보고 굉장히 실망했어. 그냥 멕시코를 노래한 것 뿐이잖아. 국경의 남쪽에는 더 굉장한 것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를테면 아주 아름답고 크고 부드러운 거? 아마도 먹을 수는 없을 거야. 아마도 만질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매. 아마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마모토. 그곳은 아마도가 많은 나라야.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하지매. 뭐야? 그 태양의 서쪽이라는 건? 시마모토. 그런 곳이 있어. 너 히스테리아 시베리아나라는 병을 들어본 적이 있어? 그건 시베리아에 사는 농부들이 걸리는 병이야. 상상해봐. 네가 농부고 시베리아의 벌판에서 홀로 외로이 살고 있어. 그리고 매일매일 밭을 가는 거야.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북쪽에는 북쪽의 지평선이 있고 동쪽에는 동쪽의 지평선이 있고 남쪽에는 남쪽의 지평선이 있고 서쪽에는 서쪽의 지평선이 있어. 그것뿐이야. 넌 매일 아침 동쪽의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태양이 바로 네 머리 위로 오면 일하던 손을 멈추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서쪽의 지평선으로 태양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가 자는 거야. 그런 생활이 몇 년이고 몇 년이고 매일같이 계속되는 거야. 시베리아라 겨울엔 밭갈이를 하지 않아서 겨울엔 쉬어. 집안에 머물면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그리고 봄이 오면 밖으로 나가 밭일을 하고. 네가 그런 농부인 거야. 상상해봐. 그리고 어느 날 네 안에서 무엇인가가 죽어버리는 거야. 하지매. 죽다니? 어떤 것이? 시마모토. 몰라. 그저 무엇인가가. 동쪽의 지평선에서 떠올라 하늘의 정중앙을 지나 서쪽의 지평선으로 저물어가는 태양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동안 네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져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넌 땅바닥에다 괭이를 내던지고는 그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서쪽을 향해 걸어가는 거야. 태양의 서쪽을 향해. 그렇게 뭔가에 홀린 듯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걷다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죽고 말아. 그게 히스테리아 시베리아나야. 하지매. 태양의 서쪽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데? 시마모토. 나는 몰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 아니면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아무튼 그건 국경의 남쪽과는 좀 다른 곳이야. 책의 제목이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이거든. 그래서 지금 그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둘이 막 대화를 하면서. 그냥 이게 근데 약간 끝에가 열린 결말이라 그래야 되나? 에? 약간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여기서 약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몰라. 시마모토가 마지막에 여기 부분에서 난 몰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 아니면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아무튼 그건 국경의 남쪽과는 좀 다른 곳이야.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 아무게 있을 수도, 그게, 그니까, 끝까지 들어봐봐. 끝까지 가면 그때 다시 얘기해줄게. 우리 색이 고마워. 계속 듣고 있어? 듣고는 있니? 오이라, 듣고는 있니? 쟤는 채팅 쓰는 게 자기 이름 3번 불러달라는 거 가끔? 뭐 3번 하면은 왜 그거에 집착하는 거지? 너 본명이 손오일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뭐해? 그럼 너 뭐해? 안 듣는다면서 내가 부른 건 어떻게 알고 있어? 듣고 있네. 손오일 나오면은 그것만 듣는 거야? 이름 나오는 것만 듣는 거야? 설마? 안 듣는데. 나 게임하고 있어? 알았어.
무슨 게임 하는데? 핸드폰 게임에? 컴퓨터 게임에? 배그? 요즘 게임 뭐 하지, 애들? 요즘에 게임 뭐 해? 배그 해?